여기 노린재 왕국이 있습니다. 요즘 고추밭 잎 사이를 살짝 들춰보면 반갑지 않은 존재를 발견하실 텐데요. 지난주 내내 이어진 폭우로 밭이 습해지면서 노린재들에게 이곳이 천국의 장소가 된 상황이죠. 고추 열매를 바늘처럼 생긴 잎으로 찔러 즙을 빨아먹고 그 결과 껍질은 찌그러지고 속은 썩었거나 텅 비어버린 증상이 발생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습한 날씨에 활개치는 노린재, 도대체 왜 이 시기에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노린재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번식력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장마철처럼 습한 날씨는 알에서 갓 부화한 유충들이 생존하고 자라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죠. 잎 뒷면이나 줄기처럼 습기가 잘 머무는 곳은 알을 낳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체수도 늘어납니다. 게다가 장마 이후 작물들도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 노린재가 즙을 빨아먹기에 훨씬 쉬워지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고추처럼 수분 함량이 많은 열매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죠. 노린재 입장에선 말 그대로 무르익은 부패가 펼쳐진 셈입니다. 결국 습한 날씨는 노린재에게 더 많은 먹이, 더 안전한 서식지, 더 빠른 번식이라는 세 가지 이점을 제공하게 되고, 그 결과 고온다습한 이 시기 고추밭은 순식간에 노린재 왕국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노린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 제대로 잡아야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 초기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직접 제거입니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 노린재 활동이 둔해질 때가 기회인데요. 이 시기에 고추잎을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노린재를 손으로 잡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생활꿀팁 하나, 주방세제를 희석한 물을 페트병에 담아 사용해보세요. 잡은 노린재를 그 안에 톡톡 털어 넣으면 세제가 노린재의 호흡 기관을 막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농약 뿌릴 필요 없이 간단한 생활용품만으로도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초반에 철저히 잡아야 하냐고요? 노린재 한 마리가 낳는 알의 수는 수백 개에 달하고 한 해에 2에서 3세대까지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대충 넘기면 한 달 후에 고추밭이 진짜 노린재의 세상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크레졸 비누액입니다. 고추밭에서 노린재를 막는데 크레졸 비누액이 효과가 있다, 없다, 말이 정말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가 없었던 분들 대부분은 설치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크레졸은 노린재를 죽이는 약이 아니라 유입 자체를 막는 기피제 역할을 합니다. 즉 노린재가 고추밭으로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5월에서 6월 초에 미리 설치해둬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6월 말이나 7월에 설치한다면 이미 노린재가 고추밭 안으로 들어와 털을 잡고 알까지 낳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엔 크레졸 냄새가 나도 이미 먹고 있는 중이라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고추는 노린재에게 정말 좋은 먹이입니다. 수액을 빨아먹는 동안에 자극적인 냄새가 나도 먹는 게 우선이라 크레졸 냄새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노린재가 알을 낳은 후엔 그 주변을 떠나지 않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내 자리라고 인식한 고추밭에선 냄새가 나도 버티고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부화한 유충은 이동성이 낮고 후각 반응도 미성숙합니다. 냄새가 나도 도망가지 않고 그냥 자리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알을 낳았거나 부화가 된 상태에선 크레졸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 크레졸은 선제 차단용이지 사후 방제용이 아닙니다. 시기를 놓치면 말 그대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트랩 설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페로몬 트랩은 주목할 만한데요. 노린재 유인 효과가 무려 12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꽤 강력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효과가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요. 이유는 크레졸과 거의 비슷합니다. 트랩도 어디까지나 사전 유입 차단용입니다. 즉 노린재가 고추밭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설치해야 효과가 크다는 말이죠. 이미 고추에 정착해서 알을 낳고 먹이를 찾고 있는 성충이라면 트랩에서 나는 냄새보다 고추 자체가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트랩 설치 위치인데요. 노린재는 보통 이 뒷면, 줄기, 열매 근처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트랩이 지면에 너무 낮거나 고추밭에서 너무 멀리 설치되어 있다면 거의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트랩 설치는 시기와 위치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이미 밭 안으로 들어온 노린재 성충은 트랩만으로 잡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포획하거나 살충 처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추밭 가장자리에 서리태 콩을 심는 방법인데요.
노린재는 고추보다 콩, 특히 서리태를 더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밭 주변에 서리태 콩을 심어두면 노린재가 고추 대신 콩 쪽으로 유인돼 고추에 직접적으로 입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 방법에도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콩으로 유인만 하고 방제를 하지 않으면 노린재가 서리태에 알을 낳고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늘어난 노린재가 다시 고추밭으로 역침투하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히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서리태 콩에 노린재가 몰리기 시작하면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제거 작업을 해줘야 한다는 것. 단순히 심어두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인과 방제를 함께 병행해야 효과적인 전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린재 방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방법, 바로 살충제 사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노린재는 딱딱한 등껍질로 덮여 있어서 약재가 몸에 직접 닿지 않으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사용할 땐 노린재가 모이는 부위에 정확하게 분사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특히 잎 뒷면, 고추 열매 아래쪽, 줄기 사이 등 잘 숨어있는 부위를 꼼꼼하게 분무해야 합니다. 이때 충전식 분무기를 사용하면 정말 편리하게 노린재를 퇴치할 수 있는데요. 전동 방식이라 손목 부담도 없고 노린재가 숨어있는 잎 뒷면까지 정확하게 분사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충전식 농약 분무기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약재는 대부분 성충이나 유충에만 효과가 있고 이미 낳아놓은 알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린재 알은 손으로 직접 제거하거나 알에 붙은 잎을 잘라내는 방식이 더 확실합니다. 게다가 노린재는 농약 내성이 매우 빠르게 생기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계통의 약재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효과적인 노린재 방제의 핵심은 단 하나, 초기 대응과 꾸준한 관찰, 그리고 맞춤형 방제 수단의 조합입니다. 스크래졸 기피제로 유입 자체를 막고 페로몬 트랩으로 초기 성충 유입을 차단하며 고추밭 가장자리에 서리태 유인 작물을 심어 노린재를 유도하고 성충이나 유충은 물리적으로 직접 제거하거나 살충제를 병행하면서 낳아놓은 알은 직접 제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노린재는 생각보다 집요하고 끈질긴 해충입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어느새 밭 전체가 노린재 왕국이 되어버릴 수 있죠. 있습니다. 바로 텃밭 환경 관리가 그 첫걸음입니다. 노린재는 습하고 그늘진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추밭에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햇빛이 잘 드는 구조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를 위해선 고추를 너무 촘촘하게 심지 말고 적절한 간격을 두어 공기 흐름이 잘 통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잎 사이의 습도가 낮아져 노린재가 알을 낳거나 숨어들기 힘든 환경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병든 열매나 가지의 조기 제거입니다. 노린재는 특히 상처가 있거나 약해진 작물을 더 잘 공격하는데요. 초기 증상이 보이면 빠르게 잘라내서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밭 자체의 관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잡초 매트를 깔면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할 수 있고 노린재가 땅에서 고추대로 기어 올라가는 것도 막는 물리적 방어선이 됩니다. 또한 밭 주변에 자란 잡초는 반드시 제때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잡초는 노린재 은신처로 활용되기 쉬워 방치하면 밭 안으로 노린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예방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협업입니다. 노린재는 날아다니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한 농가만 열심히 방제해도 주변 밭에서 날아온 노린재로 인해 피해가 계속될 수 있어요.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변 농가들과 방제 시기를 맞추고 같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 전체의 노린재 밀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올해 고추에 피해가 생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피해가 다음 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노린재는 밭 곳곳에 알을 낳고 갑니다. 이 알들이 겨울을 지나 다음 해 봄, 노린재 발생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즉, 올해 방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년 봄, 고추를 심기도 전에 이미 노린재가 밭 전체에 퍼지는 상태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추가 꽃을 피우는 아주 초기 시점부터 노린재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의 피해는 단순히 열매가 썩는 걸 넘어 꽃이 떨어지거나 아예 착화가 되지 않는 문제로 이어지죠. 결과적으로 고추 수확량 자체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알에서 깨어난 유충들이 잡초나 잎 뒷면 같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방제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 해 전체 수확이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결국 핵심은 단 하나,
결국 이 시기에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내년에 고추 피해가 올해보다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 한순간의 방심이 내년 수확량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노린재가 많아지는 원인부터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만의 노린재 퇴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